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진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후보자 초청 대담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을 준용해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님, 먼저 지역 주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충남 방송 시청자 여러분,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기구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당진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저 어기구 이번에 3선에 도전합니다. 힘있는 3선 중진 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3선 중진 의원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고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당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어기구 후보께서는 당진에 힘있는 3선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면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이번 총선 출마 해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당진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놨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성문 에코파워 화력발전소를 막아냈고요. 또 분양률이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 성문, 우리 당진의 미래 먹거리죠. 성문 산다 분양률을 거의 100%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 의대적으로 바꿔냈고 또 LNG 오기지라는 큰 공공기관을 갖다가 이제 앉히면서 성문 산단이 지금 활활 핫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성문 산단에 그 인입철도라고 그래갖고 한 1조 원 이상 되는 큰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철도도 끌어왔고요. 또 이 신평대안간 연육교, 또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 또 당진 대산간 고속도로, 또 국지도 70호선, 또 국도 40호선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막혀 있던 사통팔당 도로들을 어기구가 확 뚫어서 정말 우리 당진이 교통의 중심지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또 도시적에는 그 도시 재생 사업, 또 농촌적에는 농촌 뉴딜, 또 어촌에는 어촌 뉴딜 사업들을 해마다 제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어디를 가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말 어렵게 이번에 연간 한 7,000명 교육생이 오는 그 해경 인재 개발을 우리 당진에 유치했습니다. 이런 많은 국제 사업들을 지금 따왔고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뿐입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막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당진의 이 중단 없는 발전을 이 어기구가 3선 중진에 대해서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출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당진 지역에서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여야 거대 양당 후보의 1대1 맞대결이 지금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971년 8대 총선 이후 53년 만인 거죠. 네, 그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주, 민생, 뭐 한반도 평화, 그 외교 안보 등등에서 모든 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민심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래서 우리 이 진보 진영도 오윤희 후보가 어기구를 손을 잡아주면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진보당의 오윤희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윤희 후보의 힘을 받아서 이번에 반드시 이 민생 바탕 경제 폭망,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 후보가 가진 비전을 제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걸 좀 알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기구 후보가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후보만의 가진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8년이라는 의정활동을 하면서요. 국정감사 탑 의원에 항상 이름을 올렸고 또 당에서도 원내 선임 부대표, 정책위 선임 부의장, 충남 도당위원장, 또 농해수위 간사
또 이 농해수위 법원수위 위원장 등 이런 다양한 의정 경험을 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준비인 후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둘째는 이 실력과 실천이 다른 검증된 후보입니다. 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많은 국비를 우리가 따왔고요. 그 21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도 충남 의원들 중 탑 1위를 제가 했습니다. 네. 공학 이행률 평가에서도 그 충남 의원들 1위를 해서 헌정 대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입법 활동 분야에서도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한민국 입법의정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즉 네. 다시 말해서 어기구는 실력과 실천이 다른 검증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로는 어기구는 어떤 그 부정부패나 비리 이런 데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공천 불복, 또 댓글 공작 이런 범죄가 없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준비된 어떤 불법적인 일이나 비리에 연루되가 없는 그런 후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실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기구 후보만의 공약이 있다면 무엇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10대 분야 98개 공약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공약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약인데요. 그중에 어기구가 강조하고 싶은 공약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진에는 제대로 된 항만이 없습니다. 항만. 그래서 제가 3선이 되면 그 중진의 힘으로 당진에 정말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항만을 꼭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진 지명이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진은 삼국시대부터 정말 대중국, 당나라와의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당진이 정말 이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무역항, 이거를 꼭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네. 무역항을 중심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당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당진의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당진에 이제 공공기관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해경 인재개발을 제가 유치했는데 앞으로 제2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해경 인재개발을 중심으로 그 해양 수산 분야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당진에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아주 다짐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부산 영도에도 가봤는데요. 영도에 그 해양수산 1차 때 이제 그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해양수산 관련한 공공기관들이. 근데 2차로 들어갈 때 이 해양수산 분야 제가 몇 가지 찜해놓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우리 당진에 모셔와서 정말 서해안에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우리 당진에 꼭 유치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당진이 이제 도농 복합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쌀 생산량 전국 1위 도시인데 제가 이렇게 농업농촌을 돌아다니면 농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관리법, 그죠? 이 쌀 포함한 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이런 양국관리법, 농안법, 그다음에 농업필수법, 그다음에 한우농가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수입 소고기 이제 관세가 다 2026년부터 철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우 산업법 이런 법들을 국회에 차곡차곡 준비해서 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근심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법들을 잘 준비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가 내걸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후보가 생각하시기에 현재 당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당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진을 찾게 되고 지금 당진이 이제 17만이 겨우 넘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20만, 30만이 돼야 자적도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자적도시가 이제 도시가 이제 커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이런 정주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행히 우리 당진은 성문산단이라는 큰 우리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분양률이 거의 100% 목전에 두고 있는데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좋은 기업들이 빨리 삽을 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당진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제가 이제 유치한 큰 국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철도라든지 연육배라든지 또 당진 대산,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라는 큰 국책 사업들 이게 다 1조 원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시켜서 정말 당진의 일자리의 메카, 일자리의 보구로 만들어서 우리 당진을 정말
경제가 팡팡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삼선의 중진의 힘을 꼭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진은 대규모 이제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또 그리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당진 주민들이 네. 관심이 특히 더 높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당진시는 수소도시 조성, 뭐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 이 환경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국회의원 돼서 이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진에 이제 환경 오염원이 큰 오염원이 이제 동서 화력발전과 현대제철 아니겠습니까? 이 두 큰 기업에게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수천억씩을 들여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뭐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동서 발전 같은 경우는 저탄장이 지금 다 밖에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부 옥내화 하는 작업을 제가 다 시켰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 5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작업 중인데 네. 그렇게 되면 밖에 이제 야작장에 써놨던 석탄이 전부 이제 옥내 실내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테고, 그다음에 이제 1, 2, 3, 4억이 가장 큰 환경이 가장 나쁜 저기 발전소입니다. 1, 2, 3, 4호기가 네. 이게 이제 2029년, 2030년 뒤면 다 이제 이렇게 셧다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당진의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소환원제철이라고 네. 이 탄소를 떼서 제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소를 떼서 제철을 만드는 새로운 공법이 개발됐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철강 포럼 대표를 하면서 작년에 현대제철, 포스코의 엔지니어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개발한 스웨덴의 사부 제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보니까 네. 정말로 정말 철기시대 5천년 이후 인간이 처음으로 정말 기맥힌 기술을 개발한 거죠. 탄소를 떼서 철을 만들었는데 수소를 떼서 철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사부 발전소 가보니까 철을 만들어서 볼브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포스코를 중심으로 기술이 상당히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해주면 네. 앞으로는 탄소가 아니라 수소를 떼서 철을 만들 시기가 온다. 이걸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네. 우리 현대제철도 앞으로는 이 수소환을 제철 공법을 사용해서 철을 만들면 정말 무궁해 정말 아주 그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후보님께서도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교통망 확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제2 서해대교 건설 네. 가시화 이를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의 서해대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대통령 선거 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대교가 주말 되면 엄청난 포화 상태가 있는데요. 지금 네. 빨리 제2의 서해대교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제2의 서해대교를 정부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광면, 당진과 민자도로로 붙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이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또 이게 엄청난 이 민자로 하게 되면 통행료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국비로 보령 해저터널처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고 통행료 없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제2의 서해대교를 반드시 광명 민자 고속도로에서 떼어내서 독자 국비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철도 성문, 그다음에 이 당진 대산강 고속도로, 또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 국지도 70% 이런 고속도로들이 지금 실시 설계가 다 끝나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사업을 뛸 텐데 이 공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2030년대에는 사통팔달 우리 당진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당진시는 50여 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또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또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정주 여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경부터 해가지고
교통망, 뭐 주거, 의료, 또 뭐 교육, 우리 시민들의 이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정주역과 관련된 어떤 이런 그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따다가 이 정주역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인구 30만 자석도시. 자석도시가 작업 자석도시잖아요. 30만 인구를 늘려야 이런 정주 요건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우리 성무산들의 좋은 기업들, 우량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시키고 그래서 빨리 일자리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따온 이 1조 원대 가까운 이 국책 사업들을 빨리 추진하게 시켜서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인구를 지금 전국 지자체는 다 줄었는데 당진만 늘고 있어요. 이런 지금 당진의 미래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성문산단, 그다음에 이 국책 사업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정주 유권도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한다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 하는 입법 계획 있으실까요? 네, 입법 개혁이 아주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요. 지금 당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또 이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대한 입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이 많은 민생 법원들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농민들을 위한 양국관리법, 노동자를 위한 노랑봉투법, 또 언론, 방송, 통신법, 또 간호사법 이런 법원들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담론으로 가져왔던 법들이거든요. 이런 법원들을 지금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을 22시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진이 그래도 농업도시입니다. 이 영농 이쪽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농해수위도 간사이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농해수위 위원장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기분법 또 이 식량주권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업농촌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식량주권 특별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 자족률이 20% 초반뿐이 안 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전염병 위기가 오면 곡물이 수출이 안 돼요. 자급 자족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식량 주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국가가 준비할 수 있는 이 식량 주권 특구법을 만들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계신 지역 유권자분들께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제가 정말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기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별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오로지 당진 시민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당진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어기구를 반드시 3선 중진의원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3선의 힘으로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중심도시, 서해안의 1등 도시, 30만 자택도시로 꼭 만들고 정말 사람이 살고 싶어 찾아오는 도시, 역동적인 당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를 드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정말 많은 문제, 실적으로 계속 덮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오염수 문제, 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부산 엑스포 29표, 이게 창피해서 정말 못 살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기구가 3선 중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꿈과 희망이 되고 우리 당진 시민들을 혼신을 다해 모시고 당진 발전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이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4월 10일 총선 어기구에게 주목해 주시고 많은 힘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대 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당진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